안녕하세요. 실천덕 투자입니다. 최근 실적 발표하는 기업이 하나 둘씩 생겨서 제가 주로 한 40종목 정도 언급했는데요. 그 종목들 실적 발표할 때마다 제가 코멘트를 좀 다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오늘부터 실적 발표 끝나는 날까지 그 종목들에 대한 실적 발표할 때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볼 첫 번째 종목 아프리카TV고요. 28일날 실적 발표했거든요. 보시면 실적이 매출액이 15% 증가, 영업이익은 10% 감소, 법인 세전이익은 10% 감소, 당기순이익은 13% 감소했습니다. 기업보고서 안 나와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아무튼 매출은 증가한 건 다행이고요. 비영업이익 문제든지 아니면 판관비 문제 때문에 영업이익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좋은 상황은 아니고요. 근데 이제 제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리지만 매출액 이게 이제 아주 싼 상황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매출액 하락하면 정말 급나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매출액은 하락한 상황이 아니고요. 대신 영업이익 하락했으니까 이것도 악재죠. 이유는 불문하고 악재인데, 그런데 이 악재를 통해서 주가가 과도하게 하락하면 또 그것도 이제 호재일 수도 있고, 주가가 하락하면 좋은 주식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최근에 지금 기관들이 좀 매수 중이에요. 기관들이 좀 매수 중인데 오늘은 마이너스 7억인데요. 거의 투신만 팔고 거의 대부분 사모펀드 투신 팔고 금융투자 보험 연기금 계속 매수 중인데요. 외인이 100억 매도했으니까 좀 좋게는 볼 수는 없겠죠. 지금 외인 비중이 23%거든요. 23%니까 작년에 외인 비중이 거의 한 50% 넘고 52% 정도 됐었는데 지금 거의 반 줄었거든요. 그래서 좋은 건 아니죠. 아무튼 여기 보시면 2분기까지 20% 이상 증가했다가 지금 매출이 이번 분기에는 15% 증가해서 좋다고 말하는 못하겠죠. 그리고 영업이익은 줄어들었으니까 줄어든 적이 제 기억엔 거의 없었는데 지금 이번에 줄어들어서 좋다고 말 못하는데요. 근데 다행히 이제 매출 하락 영역이 하락이기 때문에 주가가 착해진 다음에 그것도 좋은 기회일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지금 개인은 그냥 크게 사고 팔고 있는 게 아니라 기관만 쭉 사다가 지금 외인은 오늘 좀 매도 많이 쳤는데요. 개인적으로 제가 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많이 떨어지면 추가 매수할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상황은 기업적인 상황은 제가 기업 보고서를 본 게 아니라서 섣불리 판단하기는 좀 그렇지만, 만약에 제가 아프리카TV를 갖고 있지만 이 이후로 4분기 실적이 정말 안 좋잖아요. 매출 정체도 문제가 있는 거죠. 정체든지 하락하면 제가 매도 칠 거거든요. 그러지 않은 이상 제가 6만원대 다시 떨어지면 좀 더 매수해서 매입가를 더 낮출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원픽으로 삼닥해서 이 종목을 무조건 따라서 매수할 건 아니고요. 각자 생각을 해서 매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 종목에 대한 애정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아직 매출 꺾이지 않은 이상 제가 매도할 생각은 없고요. 오히려 6만원대 되면 좀 더 추가 매수할 생각이 있습니다. 아무튼 기업에서 가장 큰 악재는 매출의 하락이고요. 매출의 하락하지 않더라도 영업이익 하락한 상황인데 비싸다 주가가, 그럼 좋은 건 아니에요. 제 강의도 있지만 그거 한번 참조하시고요. 아무튼 영업이익 하락은 좋다고 말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기관들이 계속 매수 중인데 어찌게 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죠. 아무튼
제가 뭐 이거 지금 거의 프라마이 제로 왔다 갔다 하는데 아무튼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6만원대로 간다면 다시 추가 매수 좀 더 할 겁니다. 어차피 이 종목을 뭐 저도 이제 언제부턴가는 뭐 한 번에 한두 번에 사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나눠 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급하게 올라가면 안 사고 또 과하게 떨어지면 사고 이런 매수하는 방식으로 제가 계속 진행 중이니까 여러분도 감안하시고요. 제가 매수한다 매수할 게 아니라 개인적인 판단을 하셔야 돼요. 제가 뭐 워낙 제가 애정이 있으니까 그걸 감안하시고요. 두 번째 종목은 LG생활건강입니다. 이번 3분기도 보시면 매출이 7% 하락했고요. 영업이익은 44% 하락. 정말 많이 하락하네요. 그 다음 당기순이익도 46% 하락. 기업 소유 주 지분 순이익도 48% 하락으로 좀 별로 좋지 않죠. 좋지 않고 역시 매출 하락하니까 계속 하락해서 저것도 제가 LG생활건강도 좀 가지고 있는데요. 좀 고민됩니다. 최근에 이제 이게 좀 보시면 최근에는 지금 외인기관이 매도하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외인도 원래 매도만 하다가 매도하는 상황이 아니라서 이 종목도 제가 원래 좀 좋아하는 종목인데 지금 실적이 안 좋아서 막 대놓고 막 추가 매수하기엔 곤란한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제가 한번 언급해 드렸지만 50만원, 뭐 40만원 떨어지면 매수할 계획이 있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40만원 떨어지면 한 11년 신작가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매출액 하락하고 영업이익은 과도하게 더 하락한 거라서 좀 망설여지지만 물론 이제 제가 이 종목도 좀 좋아하는 그런 게 있으니까 여러분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 제가 뭐 인트로에서도 말씀드리지만 매수 가격이나 이런 종목에 대한 제가 책임을 못 지잖아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생각하시고요. 다만 제가 이제 종목을 언급했으니까 저도 제가 보유하고 있고 뭐 언급을 했으니까 실적 발표하고 나중에 상황이 좋아지기 전까지는 언급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50만 아래부터 좀씩 매수할 거예요. 그리고 40만 원대 더 매수하고. 그래서 이 종목을 뭐 단기간에 먹겠다, 수익 나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하고요. 제가 이거 지켜본 지 좀 오래됐거든요. 예전부터 꽤 됐어요. 그런데 계속 매수 못 하다가 최근에 다시 매수하고 있고, 뭐 가격 뭐 10%씩 떨어지면 더 매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40만 원까지 제가 열어두고 매수할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하시고요. 보시면 지금 이거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외인이 지금 36%거든요. 작년에 가장 많을 때는 46%까지 지금 거의 10% 매도 친 상황이고, 최근에 지금 적극적인 매도라 기관이 좀 매수하는데 이게 좀 적극적인 매수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주로 개인들이 작년부터 계속 매수했는데 이제 그때부터 매수한 사람은 좀 매수한 분들은 좀 힘들겠죠. 개인적으로는 제가 평단가를 40만 원대까지 만들고 싶어요. 그 다음에 뭐 장기간으로 뭐 이 회사가 좀 더 좋아지든지 중국 그쪽이 좀 좋아지는지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길 바라고요. 아무튼 저는 40만 원까지 열어두고 제 평단가를 40만 원대 만들 생각입니다. 아무튼 실적이 좀 안 나와서 조금 마음이 아프네요. 대표 기업이잖아요. 우리 뭐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그래서 잘 됐으면 좋겠네. 아무튼 장이 좀 힘들고 뭐 그 와중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지금 실적도 좀 물론 이제 뭐 매출 하락폭이 엄청 큰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워낙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보통 매출 하락보다 상회한 영업이익 하락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40만 원까지 열어두고 저는 제 평단가를 40만 원대로 맞추려고 조금씩 더 매수할 생각입니다. 50만 원 떨어지면 뭐 45만 원, 40만 원까지 해서 평단가 40만 원 맞춰두고 장기 홀딩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참조만 하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 종목은 KG 이니시스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좀 잘 나온 편이죠. 매출의 25% 증가, 영업이익 15% 증가, 뭐 다른 내용은 없네요. 그래서 뭐 실적이 괜찮게 나왔고요. KG 이니스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종목이 그렇게 뭐 재무 상태가 좋고 이러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장기간 주가 오르락 내리락 해서 계속 그랬던 거고, 거의 10년 동안 주가가 횡보 중이거든요. 이건 뭐 아마 재무 상태표 이런 거 재무 회사 상황을 반영한 결과물이 아닌가 싶긴 하거든요. 그리고 보시면 이제 부채도 보시면 부채도 적지 않습니다. 9천억이니까 적지 않고요. 편 차입금 비율은 좀 줄어들긴 했는데 아무튼 마이너스 차입금 회사는 아직 아니고요. 그래서 재무 상태가 그렇게 그닥 훌륭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주가가 좀 착해진 거죠. 보시면 지금 1, 2, 3, 4, 5 거의 5년 신저가 상황이고요. 최근에 주가 좀 반등을 하고 있거든요. 보시면 좀 반등한 상황이고요. 보시면 PBR 밴드로 보시면 1.0 이하면 싼 거죠. 보시면 그쵸. 최근 5년 동안 1.0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는데 최근에 진짜 1.0 이하로 떨어진 거고요. 지금은 이게 BPS가 14,900원인데 지금 13,000원이니까 아직까지도 1.0 아래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엄청 시총 큰 종목은 아닌데 회사가 크게 뭐 안 좋게 되지 않은 이상 이 PBR 밴드를 무시 못해. 대형주 특징 그런데 이제 이 종목이 대형주는 아닙니다. 아니지만 최근에 이제 3분기 실적도 괜찮고 해서 뭐 이 종목을 뭐 적극 추천하는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실제 크게 나빠지지 않았는데 또 이제 3분기는 좋아졌잖아요. 근데 이제 주가 상으로는 PBR 1.0 아래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뭐 사고 싶은 분들은 사실 수 있는 상황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주가가 갑자기 급등하면 살 건 아니고요. 제 생각에는 12,000원, 뭐 12,000원 언저리 정도 사면 뭐 실적이 안 나빠졌는데 주가만 떨어진 종목은 당연히 매수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KG 이니스는 다행히 매출 영업이익 둘 다 증가한 종목입니다. 그 다음 종목은 메디아나로 보시면 실적이 되게 잘 나왔어요. 매출액도 보시면 62% 증가, 영업이익은 177% 증가, 당기순이익은 178% 증가했죠. 그래서 되게 많이 증가하고 제가 보는 종목 중에는 가장 실적이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제 분기 최소한 5분기는 보셔야 되잖아요. 연도도 뭐 보셔야 되겠지만 연도별로도 보셔야 되겠지만 이 5분기 최근 5분기는 좀 실적이 의미가 있으니까요. 근데 지금 좀 그렇게 좋지 않다가 지금 뭐 사연이 있겠죠. 이 종목 같은 경우 이게 들쑥날쑥하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업종 자체가 제세동기잖아요. 이게 지금 한번 뭐 기관이라든지 어떤 사업장에서 필요하면 비치하고, 근데 이제 당분간 계속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상당 기간 동안 그냥 비치만 해도 되는 거니까 매출 안 나오다가 갑자기 이제 어떤 기업에서 필요하다든지 기업이라는 관공서에서 필요하면 이제 갑자기 매출 발생하는 그런 거죠. 업종 자체가. 그래서 꾸준히 판매하는 그런 건 아니니까. 근데 이번에는 실제로 보시면 거의 이제 분기별로 보시면 올해 3분기에 지금 180억이 나왔거든요. 매출액이. 그리고 영업이익은 22억 나왔고요. 근데 보시면 크게 증가한 건 아닌데 그래도 아마 최근 분기로 보면 182억 나왔으니까 가장 좋죠. 매출액이.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도 최근에 보시면 이게 32억 나온 적도 있지만 아무튼 매출 영업이익이 작년 약간 기저효과가 있긴 한데 작년에 보시면 이게 워낙 적었으니까 3분기에 안 좋고 영업이 안 좋고 그랬으니까 이제 뭐 물론 이제 1, 2분기보다 3분기가 잘 나왔어요. 근데 이제 작년 3분기 워낙 안 나온 상황이었잖아요. 113억이었고 매출이 영업이익은 10억이 있으니까요. 이제 이번 3분기는 매출이 182억, 영업이 28억 나왔으니까 꽤 잘 나온 거죠.
그러니까 작년에 실적이 안 좋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시면 매출 하락하니까 주가가 떨어진 게 당연한 건데 지금 1, 2분기는 뭐 비슷하다가 3분기에 실적이 이제 작년 2, 3분기에 실적이 안 좋았는데 이번 3분기 실적이 잘 나와서 뭐 여기 나온 ROE보다는 좀 높게 나오고 있죠. ROE 13보다 높게 나올 것 같으니까요.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반등을 했는데 4,000원에서 4,600원으로 한 20 몇 프로 올라갔지만 보시면 BPS가 5,250원이니까요. 지금 PBR 0.8, 0.9 사이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올라간 거 아니니까 뭐 이게 이 업종 보시면요. 많이 차익금 같은 경우는 꾸준히 이제 증가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회사가 나쁘다고는 말 못하고 대신 이제 이 기업이 엄청난 뭐 경제 혜자가 있다든지 뭐 수익이 꾸준한 그런 기업이 아니잖아요. 시총이 좀 적고 지금 전체 시총이 740억짜리거든요. 마이너스 차익금은 370억짜리고 그래서 4,000원 전후로 사면 나쁘지 않죠. 실적도 이번에 좀 잘 나왔고요. 물론 이제 작년 3분기, 2분기, 3분기 안 나온 상황에서 이번 기회에 잘 나왔으니까 큰 의미는 없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뭐 실제 잘 나온 건 아무튼 호재잖아요. 그래서 주가 올린 사람 입장에서는 올리기가 참 좋죠. 잘 나온 기업을 올린다는 건 되게 뭐 유의미한 행위니까요. 그래서 아무튼 메디아는 제가 보는 종목 중에 굉장히 잘 나온 거죠. 이제 물론 이제 작년 동기하고 작년보다 같은 분기에 이제 비교하는 거지만 아무튼 잘 나왔으니까 추적은 잘 나왔으니까 괜찮고요. 아무튼 가격도 아직 지금 급등한 상황이 아니라서 4천 전후라면 만일 보유했다든지 뭐 가격이 이 가격이 온다면 보시면 이거 지금 오늘은 4,600원 정도 끝났는데 4,500원, 4,500원 사이라면 솔직히 읽긴 쉽지 않고 보시면 몇 년치 보더라도 이 가격이 비싼 가격은 아니거든요. PBR 1.0 아래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실적 잘 나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종목은 유나이트 제약인데요. 이 종목도 실적이 괜찮게 나온 것 같습니다. 매출액은 657억으로 15% 증가, 영업이익은 45% 증가, 당기순이익은 120% 증가. 그래서 꽤 잘 나왔죠. 이 정도면 지금 중요한 것은 실적 잘 나온 것도 중요한데 주가 상황이 더 중요할 수도 있죠. 보시면 이 종목은 1, 2분기 합치면 지금 합쳐서 작년보다는 지금 실적이 잘 나온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예상 ROE가 16 정도 되는데 이번 실적도 괜찮게 나왔고요. ROE 15에서 20 종목 같은 경우는 보통 PBR 1.0 아래에 사면 꽤 괜찮은 수익률을 거두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 종목이 BPS가 21,000원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좀 1.0을 좀 넘긴 한데 최근에 주가가 좀 올라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도 보시면 이제 아무튼 실적이 지금 1분기, 2분기, 3분기 연속으로 잘 나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번 실적에는 가장 잘 나왔어요. 최근 분기 매출액, 영업이익 감안하면요. 근데 이제 주가 아직 오른 상태가 아니니까 이 종목도 보시면 2만원 전후에 사면 읽기는 쉽지 않죠. 2년 전 가격까지는 떨어지는 건 쉽지 않고요. 우선 매출액 자체가 물론 이제 떨어질 수도 있겠는데 지금 2년 전보다는 뭐 마이너스 차익금도 커졌고 매출액도 훨씬 더 커졌으니까 뭐 그가 아직 이전에 보니까 10,000원까지 떨어졌네요. 정말 많이 떨어진 것 보시면 10,000원이 PBR 0.6이에요. 원래 이 종목은 1.0 아래로 잘 안 떨어진 종목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쭉 그쵸. 그래서 이게 이 10,000원 가격은 진짜 옛날 가격이거든요. 제가 예전에 이제 유나이트 제약 본 이때 정도 봤는데 2014년대 10,000원일 때 유나이트 제약일 때 그때 본 기억이 있거든요. 그 뒤로 이제 막 이게 30,000원까지 올라갔거든요. 거의. 근데 지금 최근에 거의 10,000원까지 떨어진 거죠. 보시면 주가 거의 10,000원 가까이 떨어져서 2020년에 정말 쌌던 거예요. 그때.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차익금도 보시면 최근에 많이 늘어났고 최근 이제 1, 2분기 지금 3분기까지 지금 연속으로 매출 영업이 증가 상황이니까 회사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갔는데 이제 장이 안 좋으니까 주가가 떨어진 거죠.
보시면 최근에 외인도 파는 상황 아니고요. 기관도 파는 상황 아닙니다. 당연히 회사가 좋아지고 있는데 주가가 과도하게 떨어졌다고 인식을 하는 거죠. 물론 2020년도를 보시면 이게 10,000원까지 이제 과하게 떨어졌으니까 이게 지금 2013년도, 14년도 가격이니까 갑자기 이제 찍어서 날려서 거의 10배를 날렸거든요. 물론 이제 저희가 10,000원에 사서 다시 수익률을 거두면 좋겠지만 10,000원까지 힘들 것 같고요. 우선 20,000원 전후에 사는 것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게 PBR 1.0 전후니까요. 보시면 BPS가 21,000원이고 아무튼 뭐 제가 한 번에 다 매수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산 다음에 떨어지면 다시 추가 매수할 수 있느냐, 그 가격에 첫 매수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어떤 종목이든지 한 번에 매수해서 먹겠다는 것은 그런 어리석은 행위고, 제 개인적으로는 첫 매수하면 무조건 떨어진다 감안하고 매수하는 게 마음이 편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 시점을 정확히 말씀드리긴 곤란한 거죠. 근데 아무튼 제가 이 종목을 조금 예전부터 알던 종목이라서 회사는 꾸준해요. 엄청나게 잘 보는 회사인데 꾸준한데 이제 단점이 매출이 이제 정체 중이었는데 최근에 지금 매출이 3분기 연속으로 매출 증가 중이죠.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이 3분기 실적 좋고 또 4분기 또 1분기 뭐 그러면 뭐 한 5분기 실적이 계속 좋은데 이 가격이 있다 10,000원대, 그럼 제가 정말 제대로 매수 들어가겠죠. 근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으니까요. 그걸 감안하시고, 아무튼 이 종목은 원래 예전에는 10,000원까지 떨었던 종목인데 그때 이제 잡아놓고 지금은 너무 격차가 있는 거고, 이 종목은 지금 15 전후 이상 나올 수도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PBR 1.0 전후에 산다는 것은 크게 뭐 나쁜 상황은 아니다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실적이 잘 나와서 다행입니다. 6번째 종목은 슈프리마인데요. 보시면 매출액 같은 경우는 216억에서 23% 증가,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8% 증가,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는 17% 증가해서 다행히 실적이 좀 잘 나온 편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그 이전 수익 대비인데, 보시면 이제 이전 분기보다는 안 좋아요. 그렇지만 이제 작년 동기보다는 실적이 좋아져서 최근 5분기 보시면 크게 나쁜 건 아니죠. 이제 1분기 실적이 좀 안 좋았던 거, 뭐 판관비가 뭐 관련해서 되겠죠. 그래서 과하게 떨어진 거니까 그때 큰 의미였고, 주가 떨어지면 오히려 더 매수기니까요. 그러니까 매출 정체인데 영업이 하락해서 보통 주가 떨어지죠. 그게 당연한 건데, 그게 과하게 주가 떨어지면 또 매수기예요. 좋은 매수기에. 아무튼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보시면 부채가 거의 없는 종목이고, 마이너스 사익금 같은 경우 한 600억, 그리고 이제 최근 2년치 보시면 꾸준히 매출이 증가 중이에요. 물론 이 2020년대 매출 하락하고 영업이 하락은 때 악재죠. 악재였던 거고요. 다행히 그 2021년도, 2022년도에는 지금 매출 영업이 계속 증가 상황이니까요. 뭐 괜찮은 상황인데 지금 주가는 계속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저라면 당연히 이런 ROE 10에서 15 종목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1.0 아래 사야 되는 거죠. 보시면 BPS가 24,900원이고요. 최근에 좀 올라간 상황인데, 이게 이 정도 당연히 PBR 1.0 전후 이하에서 사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1.0 오늘 같은 24,650원인데 지금 24,970원이 BPS니까 1.0 아래죠. 가급적 이 종목 같은 경우 사시려면 1.0 아래부터 매수하는 게 좋고요. 2020년도 같은 경우 이제 이때 뭐 실적이 급락했겠죠. 이때 보시면 2020년도에 매출 19% 하락, 영업이익 56% 하락했으니까 주가가 올라가기 쉽지 않은 거고, 너무 과하게 떨어졌으니까 좀 단기적으로 올라가고, 지금 2년 내리 그냥 계속 흘러내리고 있는데요. 보시면 BPS가 24,900원이니까 당연히 뭐 22,000원, 뭐 여기 보니까 좀 최근에 막 좀 올라가긴 했는데 22,000원, 22,000원 이런 가격, 보통 이 주식 그 판도 다 이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물론 기계도 사람이 어떤 숫자를 입력해서 하는 거니까 이런 선 같은 걸 무시 못해요. 이런 선. 왜냐면 이런 선 같은 걸 의미 있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경우, 제가 주목을 되게 이제 보통 제가 개별적으로
개별 종목마다 제가 매수하고 싶은 가격을 적어 놓는데, 보통 이런 선을 좀 의시하는데, 그런 이유가 이런 선 찍고 올라온 경우가 되게 많아요. 물론 이 선이 PBR4 뭐 다 감안해서 아무 의미 없으면 의미 없지만, PBR4 감안하고 수익성 감안해서 이게 의미 있는 가격대면 보통 보세요. 되게 많아요. 그런 경우가. 이게 보시면 여기 공교롭죠, 이게. 그래서 보통 이제 매수선을, 이런 선을 잡고 하는 게 좋아요. 그런 좀 많이 맞거든요. 왜냐면 이것도 이제 사람이 하는 행위고, 누군가 올려야 됩니다. 올린 사람도 사람이니까 그런 걸 감안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22,500원, 뭐 24,600원, 뭐 이 사이에서 매수해서 그러면 1.0 아래잖아요. 굳이 사고 싶으면 그때 사가지고 홀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물론 제 생각은 뭐 참조만 하시고요. 이 종목 제가 예전부터 알고 있는 종목인데 다 주가가 안 올라가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제 최근에 좀 주가가 많이 이제 하락한 상황이고 해서, 근데 최근에 지금 낙폭이 큰 종목 워낙 많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이 종목이 뭐 확 눈에 띄지 않는데, 이제 실적만 따져보면 나쁘지 않으니까, 뭐 낙폭을 무시하고 뭐 실적만 보겠다 하면 뭐 좀 매수한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안 잃으려면 실적 개선 중인 종목을 사는 게 좋죠. 아무튼 실적은 괜찮게 나왔고요. 저라면 PBR 1.0 전후부터 참매수 하겠죠, 당연히. 단점이 이제 뭐 배당이 없네요. 배당 없는 건 좀 안 좋은데. 그렇습니다. 마지막 종목으로서 7번째인데요. 비옥스인데요. 실제 보시면 매출액은 17% 증가, 영업이익은 21% 하락, 당기순이익 안 나왔네요. 보면 이게 매출은 증가한 거 좋은데 영업이익 하락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감안해야 될 게, 보시면 부웍스는 환율 변동 심화로 위한 파생 상품에서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일일 공시했다. 손실 누계 잔액은 220억 9,355만원 규모다. 지난해 말 기준 자기자본 대비 11.74%에 해당한다. 좀 크네요. 근데 회사 측은 손실 중 파생상품 평가 손실은 평가 시점 환율 기준으로 현금 유출이 없는 손실로서 만기 미도래 분에 대한 평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환율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각 파생상품 계약의 만기일 환율에 따라 최종 이익 손실이 확정된다고 덧붙였다. 파생상품 제가 이렇게 간혹가다 보시면 모든 종목이 그런 건 아닌데 간혹가다 보시면 이런 여기 이제 뭐 영업이 비영업이 있잖아요. 이게 영업이고 비영업이 여기 이제 파생상품 손실이 큰 회사들이 간혹가다 발생해요. 그럼 보통 주가가 거의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네, 파생풀 뭐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어서 뭐 하는 거고. 그런데 개인적으로 뭐 긍정적으로 생각할 부분은 아니죠. 긍정적으로 생각할 부분은 아니고 부정적인 거죠. 부정적인 건데 이 종목이 기본적으로 지금 ROE 15 이상 나오고 영업이익도 한 15% 이상 나오는 준특급 종목이잖아요. 근데 지금 물론 이제 현금 유출입과 무관한 손실이긴 하지만 좋게는 보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 터질 때는 보통 안 건드는 게 답이죠. 일반적으로. 근데 이제 주가가 또 이제 너무 착해진다. 일회성이니까요. 예를 들어서 예전 2020년도 가격이 2만원을 밀어버린다. 그때 보시면 이게 지금 1.0을 뚫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1.0 아래로 떨어진 적이 거의 없어요. 이게 지금 준특복 종목이니까 잘 없는 거죠. 근데 지금 2020년도 0.89까지 떨어진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뭐 이런 여기 보시면 BPS가 22,200원이니까 이런 선을 뚫는 수도 있잖아요. 지금 손실 발생한 거니까 그때는 매수해도 괜찮다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일회성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어설프게 들어가면 좀 위험하겠죠. 물론 이제 제가 종목을 좀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 종목을 뭐 사라 이런 차원보다 이제 공부하는 차원에서 공유하는 거고 제가 보통 말하는 종목은 상당 부분 오래 봤던 종목이 특히 이제 준특급 종목은 예전부터 봤던 종목에 국한해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보우스 같은 경우는 조금
여기 지금 훅 밀어서 주가가 뭐 2만원 뚫을 수도 있죠. 그때 같으면 저라도 좀 매수해 둘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매일 동안 하루에 한 15 전후고 항상 영유율 15% 이상인데 이런 경우는 PBR 1.0에 사면 0 이하에 사면 꽤 괜찮은 수익률을 항상 거뒀거든요. 이 점은 최근 지금 현금성 이렇게 보시면 현금 자산이 좀 없어진 상황이거든요. 이게 지금 장기 금융 자산을 옮기는 거 확인 좀 해볼까요? 이게 보시면 유동부 자산하고 현금 자산하고 합쳐가지고 이제 돈 나갈 돈을 감안하는 건데 이 현금 자산이 이렇게 많이 없어졌네요. 그쵸?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 개인 물론 이제 제가 말한 것은 거의 다 참조 대상이에요. 뭐 제 말에 의해서 막 매도 한다는 것은 좀 오버고요. 참조 대상이니까 참조하는 의미로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라면 이게 2020년도처럼 확 밀어버릴 수도 있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손실규모 크잖아요, 지금. 그쵸? 11% 정도 되니까 자기 자본은. 그래서 확 밀 때 제가 좀 들어가서 단기적으로 모을 수 있겠죠. 물론 단기 투자하면 안 되죠. 안 되는데 이 종목 제가 아는 종목이거든요, 좀. 그래서 이때 보시면 2년 전에도 2만원 아래 사가지고 거의 한 몇 개월 가지고 있었는데 약 100% 정도 먹었는데 2년 전처럼 될 수는 없는데 왜냐면 그때는 실적이 개선 중인데 주가 과다하게 떨어져서 올라온 거니까. 근데 이번엔 실제 좀 파생 상품 손실 때문에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2만원을 뚫는다든지 BBS인 22,200원을 뚫으면 저는 좀 매입할 생각도 있네요. 보니까 이런 감안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이걸 감안하고 뭐 일회성이니까 뭐 상관없다 이런 개념보다는 이것 때문에 주가가 급락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니까 좀 기다릴 필요는 있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아무튼 오늘은 실적 발표한 종목들 위주로 말씀드렸고요. 앞으로 이제 실적 발표하는 종목이 계속 있을 텐데 그때마다 이제 매일마다 할 수는 없고요. 제가 이제 몇 종목 몰아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장이 좀 예전보다 지금 괜찮아져서 다행인데요. 뭐 올 연말이든지 내년 초라든지 좀 어느 정도 회복했으면 저와 여러분이 조금 생활하는 게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지금 실전 투자 학교 1기가 저번 주에 끝났고요. 이번 주 토요일부터 또 다시 시작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11월 20일에 아마 다시 모일 거예요. 1기 같은 경우는. 그래서 2기도 끝나면 한꺼번에 이제 모이겠죠. 1, 2기 합쳐서. 그래서 모이면 그때 이제 뭐 강의 진도 못 나왔던 거 좀 나가고 또 이제 그 당시 종목도 말할 종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종목이 항상 많으니까요. 그래서 종목 얘기하고 뭐 일반적인 주식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앞으로 한두 달에 한 번 정도는 꼭 가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